애견 미용사 1호입니다. 애견 미용사 2호입니다. 애견 미용사 3호입니다. 하나, 둘, 셋. 학원생일 때 실습 나갔었을 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만 조그만한 동물병원에서 빡빡이 미용만 딱 3마리만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병원 원장님이랑 미용실장님이랑 둘이 부부셨는데 그날 무슨 세미나를 가신다고 저한테 가게를 아예 통으로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이제 2마리 무사히 하고 이제 1마리가 남아서 이제 전화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뒤에 창고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래요. 그리고는 열어봤는데 하늘나라로 간 강아지가 있었는데 다 밀어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자기가 그 견주님한테 사진을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그냥도 이렇게 사진을 못 찍겠는데 아, 이 얘기를 어떻게 미용을 할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죄송하다고 너무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애견 미용사가 예쁘고 깨끗한 애들만 뭐 미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줄 아냐 막 되게 화를 많이 막 내셨어요. 결국에는 못하고는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든 생각이 막 이러면서까지 애견 미용사가 돼야 되나 당황스러웠던 좀 기억이 있었어요. 때려치고 싶은 건 한 달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미용 거부가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몇십 분 동안 발미용만 그 친구를 붙잡고 했었는데 거기가 오픈형 미용실이었어요. 견주님이 밖에서 지켜보시는 상황이었고 그 모습이 조금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아기를 휙 안고 절 째려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도 속상한 마음 이해되는데 그때 너무 서럽더라고요. 미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강아지의 컨디션, 아니면 미용을 싫어하는 부위 그걸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견주님께 미용 들어가기 전에 강아지 혹시 뭐 슬개골이 불편한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농담으로 하셨겠지만 왜 우리 애가 던지기라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굉장히 회의감도 많이 들고 강아지를 되게 거칠게 다루시는 이제 애견 미용사분들이기도 할 텐데 그런 거는 오로지 개개인의 인성 문제인데 일반화 시켜가지고 떼를 하거나 아니면 거칠게 핸들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포함한 동료 미용사분들은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미용을 할 때는 진짜 속으로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4번 나오고 막 4번 나오고 집에서 셀프 미용이 많아져서 집에서 발톱 깎으시는 견주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당겨다가 발톱 미용을 하세요. 근데 이러면 강아지들이 다시 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겨드랑이에 껴서 최대한 이 가슴이랑 강아지 몸이랑 붙인 상태에서 하시면은 강아지가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발톱 미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애들이 분위기로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행동부터 좀 되게 느리게 하는 편이에요. 차근차근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빠바박 이렇게 약간 막 같이 이렇게 호흡이 막 빨라져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나부터 차분해지면은 오히려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항문 미용할 때도 민감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꼬리를 되게 숨기거나 주저앉는데 하고 바람을 불어주면서 조금 하면은 살짝 둔감해져요. 그래서 저는 입술도 라인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털도 다 자르잖아요. 드라이 그냥 약한 바람으로 해서 바람 살살 하면서 좀 잘라주면은 조금 덜 이렇게 피하는 게 좀 덜 한 것 같아요, 애들이. 소리 지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숭이처럼 막 어울리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도 그 소리에 놀라고 계속 듣다 보면은 귀도 아프고 예민해질 수 있어서 그 강아지 귀 청소하는 솜이 있는데 그 탈지면을 제 귀에다가 꽂고 미용을 하면은 그 소리가 조금 뭉개져서 들리면서 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튼 테리어라는 종을 미용한 적이 있어요. 테리어 종이 사냥개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원래 미용을 잘하는 친구인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예민했었어요. 미용 들어가기 전에 그 친구가 바닥에 엎드려 있고 저는 그 옆을 지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 발목을 사냥하듯이 문 거예요. 그래서 간식으로 유인했던 기억이 있어요. 겁만 주려고 살살 물긴 했어가지고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싫어 이러면서 무는 게 아니고 진짜 사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확 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도 그렇지만 좀 고양이 미용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는 편인데요. 고양이는 단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무마취 미용이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가 커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 중간에 중단하셔야 된다고 꼭 동의서를 받아요. 예약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애기를 데려오셨는데 발톱을 자를 때 애가 이미 하악질을 한 10초를 해요. 막 계속 막 이래요. 느낌이 중간에 중단될 것만 같아서 처음 할 때만 좀 계셔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기가 막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애기 조금만 더 하면은 큰일이 날 것 같다 했는데 요즘님께서 안 된다. 해달라. 어떻게 여기까지 했는데 마취를 하냐. 그냥 지금 밀던 것만 다 밀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애가 악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심장 마사지를 막 하고 인공호흡도 하고 해서 다행히 깨어는 났는데 그때 이제 넘어가는 그 표정이 눈은 막 못 감고 애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막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마취 문의가 오면은 그게 진짜 트라우마로 남아 너무 무서워요. 제가 손가락 보면 여기 흉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8바늘을 꿰맸거든요. 그 남자 애견 미용사다 보니까 입질이 심하거나 아니면 미용 거부가 심한 애들을 더 잘 케어를 할 수 있겠다 싶으셔서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형 믹스견이었는데 강아지들은 구석에 몰리면 물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꺼내는 순간 물었는데 이제 확 찢어져가지고 그때 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보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무섭다면서. 포기고서 네, 맞아.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예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말을 일부러 안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말을 하면은 미용을 안 받으니까 말을 안 한 상태에서 동네 미용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기 손이 조금 다치는 건 괜찮은데 강아지가 가위에 상처 나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더 싫어하거든요. 미용사들이 조금 물리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달라졌어요. 서로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이를 딱 받았을 때 아이들마다 향이 있는데 담배 쩐내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랑 가까이 있는 데서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사람한테도 간접 흡연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작은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치명적일지 그 친구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공간에서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발톱만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추였는데 며느리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살갗을 파고든 거예요. 산책을 많이 하는 애기들은 잘 갈려가지고 강아지 발톱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산책을 잘 안 시켜주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걷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견주분이나 강아지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령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톱이나 이런 기본적인 케어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는 애기들이 있어요. 견주분들이 얼마나 그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거기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 강아지를 키워봐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백팩에다가 애기를 데려오셨어요. 5,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완전 애기인데 못 꺼내시는 거예요, 애기를. 이게 꺼내려고 하면 무는데요, 애기가. 어떻게 제가 애기를 꺼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용 진행하는데 애기가 입질이 좀 있더라고요. 겁이 나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거야. 무는 게 잘못인지 모르는 애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미용을 어떻게 다 하고 이제 보내는데 그런 애기들은 견주님들이 컨트롤을 못 하세요. 되게 해야지 하는데 막 물어. 아, 안 돼, 물면 안 돼. 들어가야지. 아, 또 계속 물리세요. 제가 또 해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안 돼 이러면은 얘가 혼나는 건지 나를 귀여워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애기들을 좀 단호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는 사범주님이십니다. 몸과 마음에 좀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강아지들, 좋아하는 동물들이랑 일할 수 있는 직업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포 애프터가 너무도 확실한 직업이다 보니까 성취감은 최고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정에서 셀프 다시 할게요. 얘가 너무 조그매가지고